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갤럭시 Z 폴드 4 그리고 Z 플립 4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언팩 행사를 보시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물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갤럭시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똑똑하게 구매를 하는 방법이 뭐냐? 사전 예약을 한 다음에 자급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이번엔 사전 판매가 8월 16일부터 시작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11번가 라이브 11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가장 먼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혜택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 혜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여기 더보기란과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볼 건데 사실 저도 몇 시간 채 못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뭔가 모든 걸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디자인 위주의 첫인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큰 특징들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폴드4의 큰 특징을 보기 전에 스펙부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가자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 그리고 램 12기가, 내장 메모리는 256기가, 512기가 그리고 삼성닷컴에서는 1TB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기존 폴드3는 스펙상으로 271g, 지금 실측 무게로는 277g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Z 폴드4의 경우에는 스펙상으로는 263g 그리고 실측 무게로는 267g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기종 모두 다 지금 스펙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기의 오차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실측 무게로는 10g 정도 줄었고 스펙상으로는 8g 정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이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다 라고 했는데 스펙상으로 8g 가까이를 줄여놨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7.6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들어갔고요. 가변 주사율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2.0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6.2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들어갔고 가변 주사율 마찬가지로 120Hz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처럼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부 스크린은 폴드 3 때와 마찬가지로 S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S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갤럭시 탭에서의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폴드 전용으로 나온 S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폴드 4에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S펜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여전히 사용은 불가능하네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1200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여기서 5000만 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를 지원하고 3배 광학 줌 그리고 30배까지 스페이스 줌을 지원을 합니다.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하고요. 440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살펴본 이 스펙인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루머에서 계속 봤듯이 힌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좀 간결해진 외관을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접혀 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접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쪽 힌지 쪽이 줄어들면서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접었을 때 더 잘 보이는데요. 이 힌지 쪽 외측 베젤 쪽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화면의 시원시원함이 좀 달라졌죠. 이 부분은 실측 두께를 재기가 어려운데 그냥 한눈에 봐도 사실 요거는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켜서 보면은 훨씬 더 이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죠. 내측에 보이는 이 검은색 이너 베젤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 큰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측 베젤이 줄어든 만큼 화면을 더 가로로 넓게 사용을 해서 이 전체적인 화면 자체가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 비율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기존 폴드3의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24.5대 9 비율이기 때문에 세로로 정말 긴 형태였죠. 그래서 저처럼 쿼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타이핑을 할 때 상당히 오타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죠. 그런데 이번 폴드4에서는 비교적 가로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타이핑을 할 때에도 비교적 오타가 적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가로로 재생 시에도 확실히 이 좌우에 남는 블랙 화면이 더 적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이게 짧아져서 펼쳤을 때는 더 정사각 비율에 가까워졌습니다. 폴드3의 경우에는 22.5대 18 비율이었고 폴드4의 경우에는 23.1대 19의 비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재생시켜 놓았을 때도 이 위쪽 선을 동일하게 맞춰 놓고 나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화면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이 영상 같은 거에서 화면을 더 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폴드4가 폴드3보다 세로로는 조금 더 짧아지고 가로로 살짝 늘어나서 똑같이 대각선 길이의 경우에는 7.6인치로 기존과 같지만 화면 크기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나왔어요. 팬텀 블랙 색상, 그리고 그레이 그린, 그리고 베이지색,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Z 폴드4에서는 가장 시그니처 색상이 그레이 그린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톤 다운된 무광 색상으로 굉장히 차분한 그런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3가지 색상 모두 다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진 느낌은 전부 다 주는 것 같아요. 팬텀 블랙의 경우에는 빛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빛에 안 비쳤을 때는 진한 검정색 컬러가 보여주고요, 빛에 비쳤을 때는 아무래도 반사되는 거랑 합쳐져서 약간은 더 밝아져서 좀 차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베이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산뜻한 컬러로 뽑아냈어요. 이 테두리도 베이지 톤과 유사하게 약간 골드 색상? 유광의 골드 색상을 채택을 해서 포인트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확실히 요즘에 색깔을 잘 뽑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게 팬텀 블랙,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게 그레이 그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베이지 색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예쁜 것 같으세요? 사실 3가지 모두 무광이라서 전부 다 고급진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베젤의 경우에도 각각의 색깔에 맞춰서 유광 처리된 테두리를 사용해서 일체감도 좋아서 색상 취향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면을 보니까 확연하게 기존 폴드3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느껴지네요. 펼쳤을 때 보여지는 이 힌지 쪽 테두리 쪽 부분이 훨씬 더 간소화된 게 느껴집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다 보면 벽에 걸레바지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딱 별도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폴드4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디자인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그립감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의 그립감이 확실히 더 많이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폴드3에서도 옆면이 각지게 나왔는데 끝부분은 살짝의 이 둥근 효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폴드4에서는 모서리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훨씬 더 이쪽에 많이 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각진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기에 더 부합하게 맞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폴드3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폴더블 스크린에다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탑재한 건데, 폴드3에서는 이 흰 화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였지만 뭔가 영상 시청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화면이 움직일 때, 이럴 때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서 상당히 이것도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UDC 2.0이 탑재가 된 건데, 이게 한눈에 보더라도 확실히 좀 덜 보이게 되었습니다. UDC 2.0이 아예 안 보인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겠지만 확실하게 요거를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영상 시청을 하거나 사용 중에는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만 화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폴드4의 외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에서 정말 이렇게 예쁜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나 싶을 정도였던 이 플립 시리즈의 4번째 플립4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탑재가 되었고요, 램의 경우에는 8기가, 내장 스토리지는 256기가 그리고 512기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기존 Z 폴립 3의 경우에는 스펙상으로 187이었는데 지금 실측으로는 185g이 나오고요, 그리고 Z 플립 4의 경우에는 스펙상 무게는 187g인데 지금 실측 무게는 188g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들어갔고, 가변 주사율 120Hz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방수를 마찬가지로 IPX 8등급을 지원하고 배터리가 400mAh 늘어서 3700mAh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자, 요 정도가 간단하게 살펴본 스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Z 플립 4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힌지가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서 훨씬 더 외적인 모습이 좀 간결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접었을 때 힌지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쪽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이 색깔 영역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펼쳤을 때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Z 플립 3와 비교하면 Z 플립 4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 라인이 훨씬 더 얇게 형성이 되었죠. 이 부분에서 외적인 변화가 확실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요즘에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 그런 트렌디함을 따라가듯이 기존 플립 3 때보다 더 각지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더라도 훨씬 더 좀 날카로워진 것 같다. 이게 뭐 손에 베이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기존에는 옆면은 각지게 처리를 하고 모서리 부분은 살짝 둥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옆면도 각지게 처리를 했지만 그 모서리 부분의 곡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처리를 했다. 반지름을 조금 더 작게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립감에서도 티가 많이 납니다. 기존의 Z 플립 3는 각진 느낌이 있지만 약간의 둥근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Z 플립 4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각지게 처리했다는 게 이게 손끝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보라 퍼플, 그리고 블루 색상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기존 플립 3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전부 다 무광 색상으로 나와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번 Z 플립 4의 시그니처 색상은 보라 퍼플이라고 하는데 이 색상도 약간 연보라 같은 느낌? 연보라보다 살짝 진한 연보라? 그 정도의 색상인데 이것도 파스텔 톤으로 맞춰서 굉장히 고급지다, 예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제 개인적인 원픽은 이 블루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정말 뭔가 되게 청량한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빛에 따라서 약간 그레이 색상도 살짝은 있는 것 같고 뭔가 오묘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핑크 골드의 경우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색상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으로 뽑아내면서 진짜 요즘에 삼성이 색깔 잘 뽑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라파이트 색상도 정말 무난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아까 폴드 4의 베이지 색상과 이 플립 4의 핑크 골드 색상 이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폴드 4의 베이지 색상이 훨씬 더 연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은 어두운 듯한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플립 4의 핑크 골드 색상이 살짝은 비교적 더 쨍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쨍하다는 표현이 진짜 쨍함이 아니라 이 폴드 4의 베이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색상이 진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이 색상은 실물과 비슷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진짜 완벽한 실물은 아무래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취향껏 색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 빠른 설정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되면은 GIF 똑같이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설정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원래는 소리 모드와 이렇게 밝기 모드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번에는 와이파이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볼륨 당연히 설정을 할 수 있고 블루투스 이런 것도 연결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비행기 모드라던가 손전등 이런 것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밝기의 경우에도 당연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디자인 위주로 살펴본 거고 또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바로 주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요 점인데 요거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세대의 울트라 신 글래스가 적용되면서 이 굴곡도 줄어들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검은 화면에다가 빛을 반사시켜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보이지 실제로 사용을 할 때에는 크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Z 플립 4와 Z 폴드 4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외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사용기로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8월 16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시작하는 날에 바로 제가 11번가 라이브 11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라이브에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혜택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색상을 보고 있는데 진짜 어떤 색상을 살지 진짜 너무나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플립 4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블루가 지금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상황이고 폴드 4에서는 베이지 색상을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그레이 그린을 구매할지 두 개 중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색상이 가장 예쁜 것 같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구매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